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니콘의 Z6 III 리뷰입니다. 니콘 Z6-3는 흔히 중급기라고 불리우는 포지션에 위치한 카메라입니다. 이 중급기는 각 회사의 가장 주력이 되는 제품들이니만큼 소니 α7 마크4, 캐논의 EOS R6 마크2처럼 사진, 영상 다방면에서 아주 좋은 밸런스와 퍼포먼스를 뽑아주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쇼텀 리뷰에서 살펴보았던 니콘의 Z6-3 역시 좋은 만듦새, 그리고 조작감, 훌륭한 연사 능력, 6K 로우 영상 촬영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급기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카메라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워낙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해 본지라 많은 상황에서 이 카메라를 써보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이 카메라를 사용한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충분히 다양한 촬영들을 해본 상태로 내돈내산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4에서 5개월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평가가 바뀌었을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일단 바디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상급기 Z8은 좀 무식한 느낌이 있었는데 Z6-3는 이마 돌출도 좀 줄어들었고요. 다이얼로 어깨 뽕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런가 옹골차고 매끈하고 제 눈에는 정말 예뻐진 것 같아요. 네, 카메라가 디자인도 무시를 못한다니까요. 예뻐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무게도 한번 살펴보면 배터리, CF 익스프레스 B카드, SD카드 모두 꽂은 상태로 한 775g 정도 나오더라고요. 니콘답게 동급의 경쟁작들에 비하면 꽤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사이즈가 엄청 크지는 않았고요. 중급기답게 적당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손이 큰 저에게 새끼손가락의 한 반 정도 남는 크기입니다. 그립감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모두 들어보라고 이렇게 시키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그립감이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작성 역시 니콘답게 상당히 좋고요. 저는 다이얼이 많은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다이얼이 2개밖에 안 되는 니콘 카메라를 쓸 때마다 항상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ISO와 노출 보정 버튼이 있어가지고 다이얼 2개로도 노출 보정을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고요. 왼쪽에 모드 다이얼도 있고 셔터와 동영상 녹화 버튼의 위치와 눌리는 감도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또 노출계가 없긴 한데 상단에 어쨌든 액정이 있어요. 그래서 긴 인터뷰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디스플레이는 클린으로 해놓고 카메라 설정 같은 거는 상단 LCD를 통해 확인한다거나 하기도 좋고요. 전면에 커스텀 버튼도 2개 있고요. 조이스틱과 AF 온 버튼의 위치와 조작감도 좋고, 사진 영상 전환 레버와 디스플레이 버튼의 배치, 조작 방식도 마음에 들고, I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도 좋고, 니콘 특유의 확대 축소 따로 있는 이 버튼들도 너무 좋아요. 또 전원을 켜는 속도나 사진 영상 전환 속도, 리뷰 진입 등 모든 동작이 다 시원시원하게 빠르고요. 조작감은 그래서 아주 훌륭합니다. 당연히 방진 방적 시원하고 마이너스 10도까지 방한을 보증하는 바디기도 해서 아직 겨울에 촬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혹독한 겨울을 버티면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줍니다. 다만 카메라가 꺼지면 셔터막이 착 내려와가지고 먼지를 차단해주는 기능은 타사의 중급기들은 거의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얘는 없어서 아쉬웠고요. 제가 원래부터도 싫어하는 이 삼각링은 카드 슬롯 커버 열 때도 계속 걸리고, 그냥 이렇게 들 때도 낭창낭창 거리고, 삼각링을 원래 싫어하는데 삼각링 중에서도 좀 많이 별로였어요. 그리고 앞 다이얼이 좀 뻑뻑하다고 느껴지고요. 후면 십자키의 클릭감이 명료하지 않은 부분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뷰파인더인데 무려 상급기종 Z8이나 Z9보다 더 좋은 뷰파인더를 가지고 있어요. 576만 도트에 4000 니트의 밝기와 DCI P3의 색공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스펙이 일단 엄청나죠. 근데 사실 뷰파인더 같은 애들은 스펙도 중요한데 실제로 눈을 대고 촬영을 할 때 촬영 경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뻥 스펙인 경우도 은근히 있어가지고. 근데 얘는 촬영 경험 측면에서도 동급의 카메라 중에서는 당연히 최고로 좋았고요. 더 높은 등급의 카메라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최상급의 뷰파인더 경험을 제공해 줬습니다. LCD 역시 최상급이었는데 3.2인치에 210만 도트 스위블 액정을 탑재했고요. 동급의 카메라들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요, 화소도 많고요. 스펙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실제 사용할 때도 엄청나게 마음에 들었고요. Z6-3의 뷰파인더와 LCD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좋았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옆쪽에 당연히 마이크, 이어폰 단자 있고요. 마이크는 스위블 액정과 간섭이 아예 없게끔 배치가 되어 있는 반면 이어폰 단자의 경우에는 아주 약간 간섭이 있어서 두꺼운 헤드폰의 단자 같은 것들은 살짝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USB-C 포트와 풀사이즈의 HDMI를 가지고 있고요. HDMI의 위치가 딱 가운데에 위치하기 때문에 스위블 액정을 활용할 때 어느 정도 안각과 부감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배치해 놨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CF 익스프레스 B 카드 슬롯 하나, 그리고 UHS-2를 지원하는 SD 카드 슬롯이 하나 있고요. 저렴하고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CF 익스프레스 B와 범용성과 호환성이 좋은 SD 카드의 조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인데, 그래서 저는 역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AF는 273개의 AF 포인트를 가진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이고요. Z8과 동일하게 4종류의 와이드 영역과 3D 트래킹, 그리고 전체 영역에서 피사체 추적이 발동되게 됩니다. 피사체 추적 대상은 인물, 동물, 탈 것, 비행기 이렇게 있고요. 안타깝게 Z8에 들어있던 새는 빠졌습니다. 뭔가 소심한 끝나누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뭐 새를 거의 찍지 않아서 큰 상관은 없지만 니콘 하면 새인데 아쉬운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알아서 검출할 피사체를 변환해주는 오토 모드 역시 존재하고요. 오토 모드는 피사체를 특정해서 추적하는 것보다는 검출력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그래도 아기와 고양이와 함께 사는 저로서는 정말 편리한 부분이었어요. 연사할 때도 포커스 역시 좋았고,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봐도 한 장의 오차도 없이 포커스가 다 칼같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스펙상 마이너스 11B를 지원하는 저조도 포커스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어두운 환경에서 AF 검출도 잘 되고, 영상에서는 AF-F라고 영상 전용 포커스 모드가 있어서 상당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포커스 움직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Z8과 마찬가지로 3D 트래킹 모드의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는데, 소니 카메라를 쓸 때, 특히 제품 촬영을 할 때 이 리얼타임 트래킹 기능을 정말 잘 사용하는 편인데, 니콘의 3D 트래킹은 확실히 소니의 리얼타임 트래킹에 비해서 좀 잘 미끄러지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AF 측면에서 사진, 영상 할 거 없이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Z6-3의 사진은 장축 6048, 단축 4032로 대략 2400만 화소의 카메라입니다. 사진, 영상, 퀄리티와 스피드 사이의 밸런스가 가장 좋은 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두운 곳이나 실내에서 촬영을 해야 될 때 고감도 노이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파일 용량도 적은 편이라서 저장 장치와 컴퓨터 사양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니콘은 무손실 압축, 고효율 별, 고효율 세 종류의 로우 포맷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고효율 별과 고효율의 용량 효율이 정말 엄청납니다. 고효율의 경우 2400만 화소 차트 사진의 로우 파일이 11메가 정도 나오는데 진짜 엄청 용량이 적죠. 각 로우 포맷의 안부 5스타 복원 테스트를 해보면 모두 훌륭하게 복원이 되고 300% 확대 정도로는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가 잘 느껴지지도 않는 수준이에요. JPG는 파인 별, 파인, 노말 별, 노말, 베이직 별, 베이직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이미지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6가지 용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용량이 큰 파인 별과 가장 용량이 작은 베이직을 비교해봐도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저의 경우에는 베이직을 많이 사용했어요. 상용 ISO 감도는 100에서 64,000까지고요. 보시다시피 6400 정도까지는 정말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줬고 12800까지도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었습니다. 25600부터는 노이즈가 확 많아지긴 하지만 컬러는 그래도 정말 잘 유지해주게 되고 51200에서도 컬러 유지가 잘 돼서 극한 상황에서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Z6-3는 부분 적층형이라는 특이한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덕분에 리드아웃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져서 전자식 셔터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적층형 센서를 통해서 빨라진 리드아웃 스피드로 전자식 셔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엄청난 장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적층형 혹은 부분 적층형 센서의 이미지 퀄리티가 다소 떨어진다고들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하지만 편의성과 퍼포먼스 측면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난 향상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저는 이 카메라를 쓰면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전자식 셔터를 활용했는데, 전자식 셔터를 쓰면 sho속을 16,000분의 1까지 올릴 수도 있어서 밝은 날 조리개를 활짝 개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물론 기계식 셔터를 탑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롤링 셔터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Z6-3에는 기계식 셔터도 잘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내에서 플리커가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계식 셔터로 전환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플래시 동조 속도의 경우 기계식 셔터는 200분의 1, 전자식 셔터는 60분의 1입니다. 전자식 셔터의 플래시 동조는 지원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낮은 sho속이나마 지원을 해줘요. 이것도 역시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사가 진짜 좋은 카메라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소니 V90 터프 SD카드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로우만으로 연사 테스트를 해보면 무손실 압축으로는 13에서 14연사에 최고 속도로는 130장 정도가 찍힙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연사 매수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최대 연사 매수인 200장까지도 어느 정도 연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버퍼가 완전 회복될 때까지는 6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고효율 별과 고효율은 초당 13에서 14연사로 최대 연사 매수인 200장까지 잘 찍혔고요. 버퍼를 비우는 시간도 없이 곧바로 재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제한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식 셔터의 경우 20연사를 지원하고요. 무손실 압축으로는 93장 찍혔고 버퍼 회복은 6초 정도 걸렸고요. 고효율 별은 200장 정도 찍힌 후 버퍼 회복이 3-4초 정도, 그리고 고효율은 무제한으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CF 익스프레스 B 타입으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최대 용량인 무손실 로우 플러스 JPG로 놓고 테스트를 해봐도 기계식 셔터, 전자식 셔터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버퍼가 줄질 않아요. 다만 기계식 셔터를 사용할 땐 최대 연산 매수 200장의 제한이 있긴 한데 바로 다시 셔터를 누르면 연속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고속 프레임 캡처 기능으로 연사를 더 끌어올리는 모드도 있습니다. 이 경우 JPG 노멀로 화질이 고정되긴 하지만 30연사, 60연사의 촬영이 가능하게 되고요. JPG 노멀에 DX 크롭까지 더하면 120연사의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만한 부분은 고속 프레임 캡처를 사용하신다면 셔터가 전자식 셔터로 고정된다는 점이랑, 고속 프레임 캡처의 경우 SD카드건 CF 익스프레스 B 카드건 촬영 매수와 버퍼 회복 시간이 똑같다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손떨방은 ZF와 같은 8스톱의 손떨방에 초점 포인트 VR 연동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이 8스톱의 5축 손떨방은 픽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에서 긴 sho속으로 촬영을 해야 한다거나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최대한 픽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그럴 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초점 포인트 VR 연동 이 기능은 사진에서만 작동하고 껐다 켰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제가 사용을 많이 해봤는데 크게 체감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원리상으로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여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켜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VR 렌즈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아쉽더라고요. 영상에서도 이 카메라의 손떨방은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브이로그나 핸드헬드 팔로우 같이 발을 움직여야 하는 영상 촬영에서는 강한 손떨방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해서 영상이 탁탁 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손떨방 모드를 SPT 모드로 놓으면 체감상 영상이 튀는 증상이 좀 덜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손떨방인 액티브 손떨방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미지 영역이 꽤나 많이 크롭되긴 하지만 운용만 잘 해주신다면 아주 안정적인 화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동영상 파트입니다. Z6-3는 영상 전용 카메라로 구입을 하셔도 후회가 없으실 만큼 영상 기능에 정말 많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CF 익스프레스 B 타입 카드에 6K 60p 로우 저장이 가능하고요.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다만 아직 대중적인 편집 프로그램 중에 네이티브로 니콘 로우를 지원하는 게 다빈치 리졸브가 유일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빈치 리졸브의 경우 M1 Max 정도의 기본 사양 노트북에서도 6K L로우가 정말 원활하게 편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로우의 경우 동영상 화질을 두 종류로 설정도 가능했고 L로우를 높음으로 하는 거랑 일반으로 하는 거랑 용량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품질의 차이도 제가 보기에는 크지가 않아서 상황에 따라서 일반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프레임 영역을 모두 활용하는 4K 모드도 있는데 일반 품질의 4K N로우 24p의 경우 용량이 340Mbps밖에 안 돼요. 6K에 비해 선회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아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주 합리적인 용량의 12비트 로우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로 만족스럽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롭 센서 영역을 활용하는 4K DX는 120p까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고속 촬영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레스 로우와 프로레스 422 H키도 지원을 하는데 N로우에 비해 용량 대비 이미지 퀄리티 측면이 아쉽기 때문에 기존 워크플로우에 맞춰 이 포맷을 써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활용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H265 420 10비트와 H265 420 8비트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5.4K, 4K로 60p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4K 크롭 120p와 FHD 240p도 지원을 합니다. 5.4K의 선회도는 정말 좋은 편이었고 4K 역시 그냥 무난하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로그의 경우에는 N로그를 지원하고요. 웨이브폼을 지원해주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피부에 블러 효과를 넣어주는 피부 보정 효과나 스킨톤의 컬러를 조절할 수 있는 인물 인상 조정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어필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니콘 카메라들의 영상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H265 4K 422 10비트 옵션이 없다는 거, 그리고 듀얼 슬롯을 가진 카메라임에도 영상 촬영할 때는 듀얼 슬롯의 기능을 전혀 쓰지 못한다는 거, 타임랩스 동영상 촬영 메뉴가 사진 모드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행사 촬영 같은 거 나갔을 때 타임랩스 찍기 좀 귀찮다는 거, 그리고 탈리 램프 없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이런 것들은 추후에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고감도 노이즈 퍼포먼스도 한번 살펴보시죠. 고감도 노이즈 감소를 표준으로 놓고 H265 K24p N 로그로 촬영한 후에 니콘에서 제공하는 기본 럿을 적용했습니다. ISO 800과 1600까지는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ISO 3200에서는 다소 노이즈가 많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ISO 6400에서는 다시 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ISO 12800이 되면 다시 ISO 3200과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ISO 25600부터는 노이즈도 심해지고 선회도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개인적으로 12800 정도까지 사용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ISO 4000에서 노이즈가 한번 깨끗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고감도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 적층형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리드아웃 스피드가 빨라진 만큼 동영상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롤링 셔터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6K 로우나 5.4K, 4K 24p에서도 모두 정말 좋은 롤링 셔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4K 120p를 촬영하기 위해서 크롭 모드를 쓰게 될 때는 롤링 셔터 퍼포먼스가 거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동영상용 카메라에서 이 롤링 셔터 부작용은 제가 항상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인데 Z6-3 정도면 최상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상급의 영상용 카메라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카메라의 발열 퍼포먼스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 조그만한 바디에 펜도 없고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 CF 익스프레스 B카드도 일반적으로 발열에 좀 약한 편이고, 6K 엘로가 좋으면 뭐합니까? 발열로 뻗으면 끝인데. 근데 실내와 실외 환경에서의 테스트 그리고 실전 투입의 경험들 모두 종합을 해보면 이 카메라 발열 퍼포먼스는 현존 미러리스 중에 거의 최고,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선 거의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6K N로우 24p로는 배터리를 갈아가면서 CF 익스프레스 B카드를 포맷해 가면서 4시간 30분 동안 촬영을 진행해도 발열이 뜨지 않았고요. 6K N로우 60p도 카드를 포맷해 가면서 배터리가 하나 다 될 때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발열 경고도 뜨지 않았어요.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제가 Z6-3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Z6-3를 메인으로 두고 Z8을 서브로 해서 많이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Z6-3의 녹화량이 더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Z6-3는 6K N로우로 찍었고 Z8은 보통 4K N로우로 녹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Z8은 빨간색까지 발열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Z6-3는 아예 발열 경고조차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땡볕에서 5시간, 6시간 정도의 메이킹 촬영도 진행해봤는데 발열 이슈가 전혀 없었고요. 뭔가 생긴 걸로만 봐서는 어딘가 발열에 취약할 것 같아서 열심히 찾아본다고 찾았는데 아직까지 전혀 발열 관련한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거 발열을 어떻게 잡은 건지. 그리고 이번에 발열 테스트를 빡세게 한 김에 배터리 테스트도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되는데, 이 급의 카메라들은 배터리 효율이 항상 좋았음을 감안하더라도 Z6-3의 배터리 효율은 정말 놀라운 편이었어요. 배터리는 EN2L15C를 사용하고요. 6K 24p N로우로 촬영을 하면 2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했고 6K 60p N로우로 1시간 45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24p를 2시간 찍을 수 있으면 배터리 좋다고 평가하는 편인데, 그 기준을 놓고 보면 Z6-3의 배터리는 아주 좋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Z6-3보다 배터리가 더 오래가는 미러리스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카메라의 좋은 EVF LCD 스크린 그리고 녹화 가능한 동영상의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배터리 타임이 2시간이나 나온다는 건 미러리스 중에 거의 최고급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USB-C를 통한 충전도 지원을 하고요. USB-C를 물려놓고 보조 배터리나 외부 전원을 통해서 촬영도 가능합니다. 각사의 중급기는 항상 잘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Z6-3는 쓰면 쓸수록 만족감이 큰 카메라였습니다. 2400만 화소의 무제한 20연사 그리고 거기에 준수한 전자식 셔터를 탑재하고 있고 6K 60p 로우 영상을 CF 익스프레스 B카드만 있으면 찍을 수 있고요. 크롭이 되긴 하지만 4K 120p의 슬로우 모션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온 사진 영상 하이브리드 카메라인 중급기 라인들 알파7 마크 4, 알파7 C2, R6 마크 2, S5 마크 2 등과 비교를 해보면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기능만 생각을 해본다면 확실히 한급 높은 카메라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나 영상 쪽으로만 한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소니의 FX3나 캐논의 R5 마크 2 그리고 니콘의 Z9, Z8 등 더 비싸고 더 좋은 스펙으로 무장한 상급 기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논크롭 4K 120p나 H265 422 10비트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는 Z6-3가 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기존 중급기의 수준을 한 등급 올려주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가장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영상용 미러리스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달러 가격이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서 동일한 수준임에도 한국에서는 환율 때문에 정식 출시가가 살짝 비쌌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영상용 카메라로서 봤을 때는 스펙에서는 정말 뛰어난 카메라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아쉬움들이 있긴 했어도 그 아쉬움들을 충분히 극복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카메라였어요. 네, 이번 영상은 니콘의 Z6-3 리뷰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